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HBSI 전망치가 66.2로 지난달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재형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60선을 횡보하고 있고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재악화하고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열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까지 약 1조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철도는 12개 지역 운영본부 중 수도권 동부, 충북,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 본부를 각각 서울, 대전, 충남, 전남, 경북 본부로 통합 축소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번 전담 조직 신설로 정부의 8사 수도권 공급 물량 중 전체의 70%에 달하는 9만 3천 가구 공급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지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국철도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철도는요, 이번 영업 손실에 대응하면서 충북, 광주 등 4개의 영업 지역 본부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요, 경제의 위축과 그리고 교통 인프라의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와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제2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이주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참 정책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장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여러분들의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은 벌어졌습니다. 근데 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부의 정책에 약간 모순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기사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 정부가 지금 들어서 갭 투자를 적폐로 몰았죠. 모든 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것은 이 바로 갭 투자자 때문이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오히려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 구매는 실거주가 목적이어야 되고 갭 투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자, 임대인이 지금 실거주 목적에 다른 또 임대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그냥 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갭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 두 번째,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내년 6월부터 최고 세율이 72%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양도세율이. 자, 그래서 팔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최로를 열어줄 테니 내년 5월 31일까지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지역들 보세요.
서울의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이 4개의 그 동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거주하는 목적의 사람한테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구청장 허락을 받아야 되죠. 바로 그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 여기에서 아무리 팔고 싶어도 6월 30일까지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갭 투자가 된 상태에서 팔 수가 없네요. 왜냐?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지금 모순이죠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서울 안에 있는 도심 지역들에 바로 집을 갖고 싶기 때문인데요. 도심 지역에 굉장히 멸실되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아직도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 대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거의 개발 이익의 90%를 정부가 가져가겠다가 또 공포를 했죠. 자, 그래서 정말 공급을 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가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4가지인데요. 자, 전세 낀 집을 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이왕 지금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2년 더 살 수 있는 그 권한이죠. 2+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절이 가능한 또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가 지속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죠.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아니면 내 가족, 좀비석이 실거주하겠다. 요 이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체를 했습니다. 2기 이상 임대를 연체한 경우. 그러나 전세는 연체 이런 게 없죠. 자, 부정임차. 나한테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집을 세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상당한 보상 협의를 해서 이주 비용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아주 심각하게 됐다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그 집 자체가 철거가 되거나 멸실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법 시행이 지금 7월 30일 이전에 법 시행 전, 그러니까 7월 30일 이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다른 임대인에게 매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데요. 법 시행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그 실거주 목적의 이런 제3자 매도인에게 팔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나갈 겁니까?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나 안 살 거예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제3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 그냥 살래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나는 실거주 목적의 매도인이다라고 해도 거부 못합니다. 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또 뭘까요? 실거주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3억 원 이상 아파트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거주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됩니다. 자,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자, 요걸 막기 위해서는 자,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6개월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잔금까지 계약에서 잔금까지 대출까지 감안을 해서 임대 만료 전에 팔아야 되고 사야 됩니다. 산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그 계약할 당시에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 이게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사거나 그러니까 팔는 사람 입장도 사는 사람 입장도
지금 현재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사고 팔 때 실거주 목적에 그럴 경우에는 최소 임대 만료 기간 7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야만 본인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할 수 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묵시적 갱신. 이거 갱신 요구권 살아 있습니다. 자, 1개월에서 현재는 1개월, 최소 1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갱신 요구권을.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산 사람이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또 한 번 해서 총 6년을 살 수가 있죠. 장기간 뭐 4, 5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도 묵시적 갱신을 한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살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게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그나마 집주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를 할 때 특별한 거 뭐 형식 없습니다. 구두로 외두게 되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을 받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마다. 그러니까 5%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5% 내에서 올렸을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차임증가 청구권 1년마다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이거 증빙을 하면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얼마 발표했죠. 이거는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러나 이거는 사실 이 시장의 논리를 좀 따지면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집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집주인과 잘 상의를 해서 임차인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잠깐 좀 꼬집고 싶은 거는 자, LH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LH 공공임대는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무조건 여기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액 전세자들은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게 이번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굉장히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출범한다고 며칠 전에 기사 보셨죠. 자, 여기에는 개인금융거래와 과세정보까지 조회가 되는 권한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감찰도 아니고. 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그리고 올해 9월 말부터는 이 금액 무관하고 조정 대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과열 지역 얘는 증빙 서류까지 소득 증빙까지 지출을 해야 되죠. 금액 무관합니다. 9월부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세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년 6월에는 이제는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소득 금액 증명 그리고 예금 잔고 증명 이렇게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전세금이 있는지 증명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양질의 집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5월 30일 이전에 양도세가 대폭 올라가는 그 전까지 다주택자나 법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좋은 주택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 6월 이후부터 남아있는 것은 이제부터 이제 매물 잠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낼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버티겠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되는 게 아니라 유지나 상승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 이렇게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놓던 집들을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들고 나왔는데요. 자, 10월부터 기존에 있는 전세를 옮길 때만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10월 이전에 이미 4%, 5%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 기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거의 이제 4년마다 이제 텀이 이제 바뀔 텐데요. 그때 이제 월세로
많이 올려서 전환을 하거나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맹점이 저거는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가 2.5인데 월세나 반전세인 집이 전세로 돌릴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드릴 때 월세를 대폭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또 시세에 맞게 대폭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좀 대비하셔야 되고요. 집주인들은 정말 다 못 살겠다 하면은 이런 방법을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낀 집을 팔고 살 때는 최소 임대 만료 기간 7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맞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고요. 두 번째, 묵시적 갱신에 그 유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주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청구권의 5% 인상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액 전세자들 뭐 1년 안에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든가 아니면 증빙자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2.5%에 로 하향이 되는데 4년마다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전세가 주변 시세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 활용하시거나 대비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또 사족을 하면 월세 지금 살고 계신 무주택자가 집만 무조건 없다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강서구 쪽이나 이런 노원구 쪽에 6억 원 이하 지금 아파트들 막 매수하고 계시는데요. 갭 투자라도. 지금 그것도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자금 여력이 안 되고 그냥 나 월세 산다. 이런 분들은 몇천 정도 있다라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얘기 드려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주거 안정성. 그리고 대출 7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맨 아래는 정말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꼭 피해가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맞춤 1:1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무료 상담 도움주신다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맞춤 투자 전략 1:1로 세워드리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님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요. 상담 시간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발빠른 알짜 투자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주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세 가지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지역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각각 지역의 특징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소초구 두 지역과 그리고 마포구 가보겠습니다. 가장 그 지가 상승이 탑3에 드는 곳이고요. 그 강북과 강남 이렇게 빌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 또 강남권이라고 묶어보죠. 거기에서 가장 이제 신흥 주거단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까지 이렇게 세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초구에서 두 곳 그리고 마포구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딩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빌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딩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52억 원에서 53억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 빌딩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강남의 빌딩 부자란 말이 있죠. 저희도 강남권 가볼 텐데요. 자, 서초구에서 빌딩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은 강남구 논현동과 바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고요. 예, 오늘 이제 바로 이 라인 따라서 있는 것이 이제 강남대로입니다. 가장 그 많은 그 교통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최고, 서울 최고로 바로 강남 쪽에서도 가장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강남 노선이라고 하죠. 7호선과 9호선 모두 양쪽에 이용할 수 있고 지금 7호선과는 조금 더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는 바로 그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신분당선이 앞으로 이곳을 이제 가로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종단을 하게 됩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이곳의 입지가 굉장히 더욱더 공고해지는 교통 입지를 갖게 되는 건데요. 지금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이 라인이 모두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분당선도 7호선과 이제 맞닿아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삼성역이 이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GTX 2개 노선과 위례신사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촘촘한 교통 환경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교통이 이미 좋은 곳인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남역을 중점으로 해서 바로 이 위쪽이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반포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자,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되죠. 지금 우측으로 가면 바로 최대 업무단지인 테헤란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강남대로로 보셔야 되겠죠. 자, 테헤란로 이미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 상주 인구만 해도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롯데칠성 코롱 부지에 새로 들어오는 롯데 J타운 그리고 역삼역 쪽에 있는 바로 르네상스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신세계가 투자가 들어간 신세계 조선호텔이 또 생기죠. 이 르네상스 또 그 랜드마크가 또 생기죠. 그리고 이 삼성 쪽에는 현대 GBC의 이런 타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포인트 지금 이 강남권에서 이미 많이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세 개의 또 대형 이 랜드마크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입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여러분 이제 들어가실 좀 개인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곳이고요. 자, 강남대로 쪽에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먼저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역 기점으로 해서 이곳을 지나는 강남대로에 위치한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논현역과 그리고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북쪽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강남역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대의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거의 모든 환승 버스가 이곳에 쓰게 됩니다. 한 200개 정도 환승 노선이 있죠.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 들어오는 입지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모든 그러한 인프라와 그리고 많은 그 업무단지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가 단순히 업무단지와 교통만 좋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최대 학군과 그리고 최대의 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랜드마크들 그리고 바로 이런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지에 가장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빌딩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사실은 이곳에는 좀 더 일찍 여러분께서 좀 발품을 파셔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논현역 근처에 빌딩을 찾아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인프라 너무나 충분하고 교통도 촘촘한데 더 촘촘해지고 좀 욕심나는 호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만나볼까요? 네, 상권은 이 교통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삼성, 청량리, 용산, 여의도, 서울역 요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투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 교통망의 확충들이 있습니다. 자, 뭐 주택은 교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상권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지로 더 들어오는 그래서 이 입지가 더 공고해지고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라든지 이 여의도
삼성 이곳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교통망의 확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가 지금보다 더 상권이 발달하고 그 입지는 강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분당선이 지금 노년역 신호는요. 이 지금 7호선, 9호선, 3호선, 2호선과의 일직선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2022년에 1월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통이 되고요. 앞으로는 용산까지 연정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 단지들과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모두 아주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라인상에 있는 바로 그 건물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년역 위쪽에 있는 신사역에 들어옵니다. 위례신사선은 이제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위례신사선은 포인트가 바로 이 신분당선과 이 위례선사선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라인들을 연결해주는 바로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헬리오시티나 문정법조단지 이와의 연결성도 필요하지만 자, 한강 라인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한양미성 그리고 현대아파트의 이 재건축 사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소득층의 이런 그 인구들이 이 상권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지금 좁아지게 할 수 있는 연결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위례선사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바로 요 위례선사선 라인상에 있는 또 빌딩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초구에 바로 강남역 우측 왼쪽이죠. 왼쪽 부분에 서초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롯데 칠성 부지에는 이제 롯데 J타워가 들어오는데요. 롯데가 이곳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삼성타운의 2배 규모, 47층 규모의 타워를 복합센터를 이쪽에 만들게 됩니다. 호텔과 복합 문화, 업무,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토지를 매입한 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운 매니지먼트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롯본기 힐스를 이제 차용한 건데요. 따라서 이곳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와 상업시설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그 영향이 미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포동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지금은 뭐 공해나 소음 때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앞으로는 환골탈퇴합니다. 자, 이곳이 녹지공원으로 바뀌면서 지하로 모두 도로가 12차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강남대로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반포동의 요 라인 쪽들, 이 상업지 라인 쪽들의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약간 노후되고 낙후된 이런 빌딩들이 지금 점점 새로운 빌딩 등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그 라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역에 위치한 현대 GBC도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이곳에 마이스 산업단지와 연결을 해서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까지 그 연결성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지역과 견져도 아쉽지 않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과연 노년역에 있는 빌딩 시세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가격 정보 볼까요? 네, 실거래가 직전 실거래가 작년 기준입니다. 평당가가 지금 같은 3종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 8,190만 원으로 상당히 평당가가 낮아 있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제시된 것은 52억 원에서 53억 원입니다. 임대가 현재 3억 원 보증금에 월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35억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14억 원에서 15억 원 이렇게 현금 투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빌딩이 평단가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지금 솔깃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7호선과 9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또 뭐 5, 6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의 업무 상업시설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가 상승이 아주 당연시 예견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분당선 바로 개통 라인이고요. 서초타운과 그 국제고려 복합지구에 직접적 수혜를 받는 곳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대로 일대에 가장 저렴한 매매가로 현재 나와 있는 빌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투자는 서둘러 보시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노년역 근처의 빌딩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축의 자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6억 1,8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서초구인데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뭐 살기도 너무나 좋은 지역이니까 주거하면 어떨지 일단 만나볼까요? 네, 요즘 뭐 아파트에 많이 빠져 계시는데요. 강남권의 다세대 주택은 거의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권에서 지금 그 뭐 역삼동 뭐 여러 곳에서 그동안 방배동 많은 빌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배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볼 곳이 내방역에 5분 거리에 있는 바로 그 초역세권 위치인데요. 방배역과 내방역 요 사이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지금 프리미엄이 앞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방배동 하면은 많은 그 숲세권 공간과 그리고 학군 프리미엄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신흥 주거단지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서 상당히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내방역 주변, 방배역 주변 요 라인을 굉장히 이제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학군 프리미엄이 앞으로 5년 내에 상당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제도 개편 때문인데요. 5년 후에 모든 그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또 정시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8학군이 다시 이제 부활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감하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특히 강남 서초 주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학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셋값도 뭐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2, 3억씩 껑충 뛰는 이유가 바로 학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는 교육열과 그리고 학군 프리미엄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동안 이 방배동이 그 학군 프리미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시세 상승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곳은 다 빌라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금 빌라촌에서 바로 신흥 주거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7,000세대가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지금 가셨던 곳과 그리고 앞으로 4, 5년 뒤에 가셨을 때에 완전히 다를 겁니다.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정말 천연의 자원에 갖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숲세권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죠. 작년 4월에 개통한 서리풀 터널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한 40분 돌아갔습니다. 강남 업무단지까지. 그러나 이게 뚫림으로써 바로 테헤란로의 업무단지까지 1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 정말 강남 같지 않는 그 방배동의 입지였다면 이제는 완전한 강남으로 편입되는 바로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곳은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날릴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배동 지금 엄청납니다. 정비 사업들이. 지금 가보시면 펜스가 이렇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5구역과 6구역 지금 펜스 쳐져 있죠. 관리 처분 인가 2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철거가 곧 들어가겠죠. 지금 이 내방역 주변에 5구역과 6구역이 있는데요. 요 두 구역만 해도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아파트가 되겠죠. 특히 이 내방역 주변에 이 내방역 이쪽 부분에는 지금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반대쪽은 원래 빌라촌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이제 곧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한 4, 5년 뒤면 완전히 이 일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서초구에서도 반포 서초동이 대장주 아파트로 인해 시세가 가장 비싸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방배동 일대에 이 새 신흥 아파트촌이 들어오면 시세가 이곳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은 여기는 별로 없죠. 그런
그 주택 가격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빌라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배역의 아래쪽의 부분에서는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동아 3위 그리고 방배 아트자이 이미 됐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7월에는 방배 그랑자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의 지금 뼈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입지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같이 동반 시세 상승하고 주변이 많이 바뀌는 입지에 투자하셔야 되는 바로 그런 것에 딱 들어맞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학군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지만은요,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이곳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아실 거라고 하셨어요.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이곳에 이제 또 하나 아파트 단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업무 단지가 같이 들어오고요. 업무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옵니다. 현재는 이 서초동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주변이 이 그 서초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인근에 있는 내방역세권 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400%까지 용적률이 상승하면서 20층 높이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디벨로퍼들이 백화점, 마트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런 업무 상업 지역으로 되고요. 이 내방역 일대에 지금 현재 지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됐을 경우에는 그 지가 상승은 더욱더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이 투자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보사 부지,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기가 서리풀 터널인데요. 내방역이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서리풀 터널 위쪽에,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전을 했죠.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굴지의 MDM기에 MDM이라고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여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미래 먹거리죠. 4차 산업혁명에 바로 그러한 클러스터가 이곳에 조정됩니다. 클러스터, 산학연, 그런 업무 단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그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처럼 이곳에는 자연 친화적인 15층 이하의 이렇게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러한 첨단 산업 그런 그 사옥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이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금융 스타트업들이 모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거의 3룸 위주의 3룸, 4룸 위주의 그런 주거단지 학군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곳에 아주 젊은 층, 고소득 젊은 층들이 들어옵니다. 1, 2인 가구. 이들이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맞추기 위한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들이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 투룸 위주로 상당히 지금 많이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사당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복합 환승센터 생깁니다. 강남역에도 많은 환승이 일어나지만 이 사당역에서도 안양 가천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환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공공개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곳은 26층에 랜드마크가 세워지면서 역시 유동 인구와 그리고 이 주변의 집가를 상승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서초구 방배동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치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투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방배동에 특히 그 곳은 조주택단지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워낙 그 100평 넘는 고급 그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분위기에 맞춰서 내부 실내라든지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고급 빌라에 속합니다. 지금 6억 1,800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이 주변의 구축에 3룸이 한 8억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전세가 5억 2,800에서 5억 3천만 원에 지금 맞춰진 세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9천만 원 정도 여러분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9천만 원 갖고 내가 6억이니까 뭐 6억 원 미하의 아파트를 찾다. 뭐 그거는 선택입니다만 사실 지금 9천만 원 갖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지를 보시고 지금 강남권에 가장 뜨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한번 실거주나 투자로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 아파트는 있고 3룸이 대부분이지 투룸은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전략은 지금 7호선 내방향 역세권,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방배 5구역과 6구역, 그래서 총 주변으로 하면 한 6, 7천 세대의 신흥 아파트촌이 들어온다는 것, 그로 인한 동반 시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학세권, 명문 학군들이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방역에 지금 종상향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곳이다. 실평수 15평에 최고급 인테리어와 주차시설 갖고 있는 고급 빌라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세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인데요.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홍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빌딩 찾아보겠습니다. 빌딩의 가격은요, 약 70억 원에서 72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과 함께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바로 홍대구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대구역 이쪽의 입지적인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강남은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집가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강북 쪽에서는 마포구가 집가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마포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관문이라고 하면 관문이죠. 홍대 입구역이 되겠는데요. 이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초역세권에 위치한 도보 5분 거리의 빌딩이 되겠습니다. 이 홍대 입구역 하면은 홍대를 당연히 홍대 상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마포구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위쪽은 서대문구와 은평구 그리고 용산구와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공덕 업무단지와 또 환승역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상암 DMC 업무단지 그리고 집적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곳에 마포구가 계속 집가 상승하는 것은 상권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이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북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고소득층들이 이곳에 바로 그러한 소비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메인 바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홍대 입구역도 현재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이렇게 세 개의 노선을 지났는데요. 앞으로 원정 홍대선도 직접적으로 들어오죠. 부천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바로 옆에 연장을 하면 이 서부선과 그리고 앞으로 신안산선 이런 그 새로운 도시철도들이 계속 속속 들어오면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중에서도 가장 공덕역과 그리고 홍대 입구역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 지금 보시면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 세 개 노선에 과연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한 20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는 타고 내리고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강북 최고의 바로 그런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대구역 여기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경의선 숲길과 경의선 책거리 요 라인에 그리고 요 아래쪽 라인은 서교동 요게 바로 홍대의 메인 거리입니다. 바로 요 메인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홍대 입구역에서는 현재 이제 2018년에 AK 애경에서 사옥을 또 이전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내리는 그 자리에 사옥을 짓고 한 6개 정도 계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호텔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공항철도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호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복합 그 쇼핑몰이 또 이곳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그 연톨파크를 오는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또 30% 증가하면서 이 신상권이 이곳에 계속 공고화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홍대 안에서도 메인 거리에서 저희가 빌딩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홍대 쪽이니까 상권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쪽의 비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홍대 상권은 비단 홍대만 보시면 안 됩니다. 홍대, 상수, 합정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어지는 바로 한강 라인까지 문화 관광 벨트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 또는 아래로 계속 그 촘촘한 틈을 메우고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상권 자체가 굉장히 현재 그 자유롭게
혼자 발생하고 그리고 계속 상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은 상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포구 내에서 바로 위에 이제 부가현 뉴타운은 서대문구지만 바로 지금 마포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2구역, 3구역 그리고 아현 1구역 해제됐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리동 재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강북의 최고 아파트들이 20억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들이 바로 이 마포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상권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 신흥 주거층이 계속 생겨야만 주변의 집가가 오르고 또 그 소비층이 이곳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상권이 살죠. 강남역과 같은 그런 바로 그 입지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마포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홍대 입구역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 서교동 라인, 이쪽도 지금 원래 이제 홍대 쪽은 디자인 출판 쪽에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건축 회사도 굉장히 많고 이곳을 아예 도심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지가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이 상권과 상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곳에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제 마포의 공덕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202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곧 조만간 또 공덕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홍대 입구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선도 바로 옆에 있는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과의 홍대 입구역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근성과 그로 인한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마포구 쪽의 아파트, 그 근처의 빌딩이라고 하니까 경쟁력 상당해 보입니다. 투자 금액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지금 70억에서 7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보증금 3억 1천만 원에 월 1,950만 원 이렇게 관리비는 또 별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대출이 한 49억 원, 보통 한 70% 나오니까요. 49억에서 50억 원 정도 신용도에 따라 나올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8억 원에서 19억 원, 70억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현금 필요한 게. 따라서 이 정도 투자하시면 가장 홍대의 메인 거리에 위치한 곳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음을 먹고 수익형 부동산 빌딩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천천히 이제 한번 짚어드릴게요.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현재 홍대 입구역 트리플 역세권에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빌딩이 되겠습니다. 메인 거리에 상권 메인 거리죠. 홍대 메인 상권. 그리고 이 홍대 상권이라는 것은 강북 최대의 상권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그 마포구에 여러분께서 이제 공시지가를 좀 보시면 계속 연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집가 상승률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집가 상승률이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포구 내에서 상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단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이 강남과 굉장히 닮아 있는 곳이 재개발과 뉴타운의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부촌이 이곳에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정주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은 그 주변의 상권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로 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과 서부선, 원전 홍대선까지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바로 개통이 되면 현재도 집가 상승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개통이 됐을 경우에 교통호재가 개통됐을 경우에 가장 많은 시세 상승을 이룹니다. 따라서 그러한 호재가 남아 있다라는 점. 현재 지금 그 대지가 99평입니다. 거의 100평이죠. 그리고 4, 5개월로 임대 중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시면서 집가 상승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 쪽 메인 거리에서 빌딩 소개해드렸고요. 좋은 지역의 빌딩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만나보신 지역 정보와 1:1 전화 상담까지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에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